자, 또 들어왔어요. 짤막짤막하지만 많아지면 아유 나도 힘들어. 이게 한꺼번에 몰아듣지 말고 필요할 때 좀 음미를 해봐야 돼. 음미. 이쪽은 경제와 관련돼 있으니까 많이 나와봤자 주제별로 하나 정도밖에 안 나와요. 우리 감정평가사 시험에서는. 자, 수요와 공급의 탄력성. 그럼 첫 번째. 자, 수요의 가격 탄력성이 정성이냐 정량이냐 이런 걸 따지기 전에 이 공식이 떠올라야죠. 항상 분수 형태의 공식은 우리가 측정하고자 하는 걸 위에다 올린다. 그래서 수요의 가격 탄력성은 항상 소비량의 변화율, 다른 말로 소비량의 변화 정도를 측정합니다. 요렇게 해줘야죠. 그리고 소비량의 변화 정도를 측정했는데 소비량의 변화 정도가 만약에 20%가 측정됐다고 해보자고요. 그럼 소비량의 변화를 측정하는 건 소비량의 변화가 많냐 적냐 그 결론을 내주기 위한 거잖아요. 근데 많냐 20% 변화가 많냐 적냐 그러면 알 수 없다고 해줘야 돼. 왜? 20%라는 변화는 30%보다는 작고 5%보다는 많은 변화잖아요. 그래서 20% 자체만 가지고는 소비량의 변화가 많다 적다를 판단할 수 없다고. 그래서 출제자는 반드시 이 많고 적음을 판단하는 기준을 제시한다고. 이게 바로 분모가 기준이 되는 거야. 그래서 수요의 가격 탄력성은 소비량의 변화 정도를 측정하고 그걸 가격 변화의 정도랑 비교해서 소비량의 변화가 가격보다 많으면 탄력이라고 하고 소비량의 변화가 가격의 변화보다 작으면 비탄력입니다. 이렇게 부르는 거죠. 일단 이게 딱 떠올라야 돼. 그럼 첫 번째. 자, 수요의 가격 탄력성은 이렇게 수치화하는 지표예요. 수치화하는 지표를 우리는 양적 지표라고 그래요. 우리가 경제학에서 양을 측정합니다. 그러면 수치화한다는 뜻이에요. 그러면 정성적 지표는 뭐냐? 좋냐? 나쁘냐? 이런 걸 따지는 거죠. 성질. 자, 2번 수요의 가격 탄력성은 뭘 측정하는 지표다? 소비량의 변화. 그런데 수요의 탄력성이 비탄력적입니다. 그러면 항상 소비량의 변화가 비탄력이구나 이렇게 해석을 하는 거예요. 소비량의 변화가 비탄력이라는 건 소비량의 변화가 적군요 이런 뜻이고 그래서 어디든지 소비량의 변화가 적군요 이렇게 되어 있으면 옳은 지문인 거야. 그 다음에 수요의 가격 탄력성이 완전 탄력적입니다. 그러면 완전 탄력적이면 무한대라는 거잖아요. 무한대 수치가. 그래서 소비량의 변화가 무한대요 이렇게 돼야 되는데 뭐야? 소비량의 변화가 고정됐어 라고 돼 있잖아요. 그러니까 완전 탄력이 아니라 완전 비탄력적이라면 이렇게 수정이 돼야겠죠. 자, 수요의 가격 탄력성이 클수록 그럼 이제 해석해 보자고요. 수요의 가격 탄력성에 측정된 수치가 크다 이 말은 수요가 탄력적이라는 거죠. 그러면 수요가 탄력적이라는 건 소비량의 변화가 많다는 뜻이고 소비량의 변화가 많으려면 수요 곡선이 가팔라야 된다? 완만해야 된다. 완만해야. 소비량의 변화. 양의 변화는 항상 이렇게 좌우로 따지는 게 양의 변화잖아요. 위아래로 따지면 가격의 변화고 그 양의 변화가 많으려면 기울기는 완만해야죠. 이렇게 돼야죠. 그래서 틀린 지문이 되죠. 수요 곡선이 수직선입니다. 자, 완전 비탄력적은 항상 수직선의 형태고 뭐가 고정되어 있는 거예요? 항상 양이 고정되는 거죠. 양이. 그 다음에 완전 탄력적입니다. 그러면 수평선이고 수평선 항상 뭐가 고정해요? 가격이 고정인 거고 가격이. 예. 자, 수요 곡선이 수직선입니다. 그러면 완전 비탄력적이다. 옳은 지문. 그 다음에 6, 7, 8번이 우리 학개론에서는 우리 부동산 학에서는 자주 나오는 논점이죠. 자, 언제 수요는 보다 탄력적입니까? 그러면 대체제에 의해 결정되죠. 대체제가 항상 많을수록 탄력적인 거죠. 근데 대체제가 언제 많아집니까? 그럼 세 가지 꼭 기억해 줘야 돼요. 항상 부동산의 분류 범위를 좁게 할수록 분류 범위를 좁힌다는 건 시장을 세분한다는 뜻이죠. 시장을 세분할수록. 그 다음에 용도 변경이
용이할수록 요 세 가지는 꼭 기억해 줘야 돼. 자, 부동산을 용도별, 지역별로 세분합니다. 시장을 쪼갠다는 뜻이에요. 시장을 쪼개면 시장의 개수가 늘어나고 대체재 개수도 늘어나죠. 보다 탄력적인 거죠. 그 다음에 주거용과 공업용 부동산을 비교하면 누가 더 탄력적인가요? 항상 주거용 부동산이 탄력이고 공업용이 비탄력이에요. 이유는 주거용 부동산의 대체재가 더 많기 때문에 그렇죠. 그런데 이 문제는 이의 신청을 피하기 위해서 확실히 줬어요. 공업용이 특정 입지 조건을 요구하는 공업용 부동산이 어떻게 됩니까? 당연히 비탄력적이야죠. 특정 입지 조건을 꼭 요구하는 부동산이라면 대체재를 찾기가 쉽지 않겠죠. 자, 용도 변경이 용이합니다. 그러면 이것도 해석을 잘 해줘야 돼요. 자, 주거용 부동산이 있는데 이 주거용 부동산이 상업용의 용도로 쉽게 바뀝니다. 그럼 벌써 시장이 두 개가 생겼네. 예? 두 개 걸치는 거죠. 만약에 공업용으로도 용도 변경이 쉽습니다. 시장이 세 개가 생긴 거예요. 항상 시장의 개수가 늘어나면 대체재의 개수도 늘어나면서 탄력적으로 되는 거죠. 따라서 용도 변경이 용이하면 보다 탄력적으로 측정이 된다. 이렇게 되죠. 자, 그 다음에 공급이네요. 공급. 공급의 가격 탄력성이 탄력적입니다. 그러면 해석이 공급량의 변화가 탄력적이라는 거구나. 공급량의 변화가 탄력적이라는 건 공급량의 변화가 많다는 거구나. 옳은 질문. 한 국가 전체의 토지 공급량이 불변입니다. 그럼 여기에 있는 이 공급량은 물리적 공급을 의미한가요? 맞죠. 지표량을 뜻하는 물리적 공급을 의미하고 지표량은 불변인 거죠. 양의 변화가. 따라서 가격 탄력성은 0이라고 측정이 되고 우리는 이걸 완전 비탄력적입니다. 이렇게 부르는 거죠. 자, 공급의 가격 탄력성이 큽니다. 이 말은 공급량의 변화가 탄력적이죠. 공급량의 변화가 탄력적이라는 건 공급량의 변화가 많다는 거고 공급량의 변화가 많다는 건 곡선의 기울기가 항상 완만한 것이죠. 이렇게 되죠. 자, 관찰 기간이 길어집니다. 이 관찰 기간은 함정이에요. 바로 측정 기간이죠. 야, 그럼 측정 기간이 뭐니? 측정 기간이 뭐니? 그럼 뭐라고 해줘야 돼? 측정 기간. 우리 탄력성은 누굴 측정하는 거예요? 소비자의 행동을 측정하는 거죠. 소비자의 행동. 탄력성이라는 건 소비량의 행동을 측정해서 찾아낸 수치예요. 그러니까 이 측정 기간을 소비자를 관찰하는 기간입니다. 이렇게도 말할 수 있는 거예요. 아무튼 측정 기간이 장기가 될수록 소비자들은 대체재를 더 많이 찾아낸단 말이에요. 따라서 이거 여기는 공급이네요. 뭐 장기니까 항상 공급은 탄력적이야죠. 이건 진리라 그랬어요. 부동산학에서. 그래서 공급의 가격 탄력성은 작아진다. 틀렸죠. 자, 그럼 여기서 보자고요. 수요의 탄력성은 대체재가 많냐 적냐로 따지는 거고 공급의 탄력성은 뭘로 따져요? 생산의 유불리로 따진다 했어요. 생산에 유리한 상황이 오면 공급량은 쉽게 변하는 거니까 양의 변화가 많은 탄력이 되는 거고 생산이 불리한 상황이 오면 비탄력적인 행동, 비탄력적으로 측정이 되는 거죠. 자, 그러면 생산에 소요되는 기간이 길어집니다. 그럼 생산의 유불리만 따져주면 되는 거예요. 생산에 소요되는 기간이 길다는 건 물건 하나를 만들 때 필요한 기간이 길다는 거예요. 그럼 공급자에게는 대단히 불리한 거죠. 따라서 비탄력적이다. 이렇게 돼야죠. 그 다음에 용도 변경을 제한하는 법규가 강화됐어요. 그럼 생산에 유리해요? 불리해요? 풀리죠. 그러니까 얘는 비탄력적이 됩니다. 이건 옳은 지문인 거고. 자, 그러면 이제 탄력성 응용 하나 남았네. 자, 잠시 쉬었다가 다시 들어오겠습니다.